이것이 승부다. 최강 승부사들이 펼친 최고의 승부.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가 마침내 포스트 시즌을 맞이했다. 마지막 단 한 경기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던 14라운드 정규리그. 고요함 속에도 환호와 좌절, 눈물과 감동이 함께한 그 뜨거웠던 순간들을 되돌아본다. 8개 팀 40명의 KB 바둑 리거들, 24명의 퓨처스 리거들이 함께한 올해.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3개 팀은 5명의 선수들을 그대로 보유해 막강 전력을 지켜냈고, 그 외 5팀의 선수 재편성은 전력의 상향 평준화로 더욱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루키가 활약한 한국물가정보와 사령탑이 교체된 포스코 켄텍이 개막전부터 3연승을 기록하며 심상치 않은 기세를 뽐내는 가운데, 초안승부의 분수령이 됐던 4라운드. 4연승에 도전했던 한국물가정보는 포스코 켄텍의 영봉패 굴욕을 당했고, 포스코의 폭발력이 더 무서운 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정관장 황진단은 현재 선수 구성으로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킥스에게 완패를 당했는데, 반면 4라운드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기록한 BJF는 이후 3연승을 내달려 1위 자리까지 넘보게 된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던 중반전을 지나 장정 12라운드에서야 포스코 켄텍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고, 정관장 황진단이 13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했지만, 순위는 여전히 오리무중, 안개 속 살얼음판 같은 최종 14라운드가 시작됐다. 두 장의 티켓을 걸고 저마다의 승부를 시작한 세 팀. 킥스의 승리와 BJF의 패배로 한국물가정보의 개인 승수가 정규리그 최종 순위를 판가름하게 됐는데, 경기에는 패했지만 개인 승수 2승을 챙긴 한국물가정보가 BJF를 승자승으로 누르고 창자로 첫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하게 됐다. 14라운드의 혈투 끝에 마침내 완성된 스텝 레더. 정규리그 1위 막강 전력 포스코 켄텍, 2위 디펜딩 챔피언 정관장 황진단, 3위 전통의 명가 QX, 4위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한국물가정보. 최종 우승을 향한 불꽃 승부는 지금부터다.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킥스와 한국물가정보의 준 플레이오프, 잠시 후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보내드립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8 시즌의 챔피언은 과연 어느 팀이 될까요? 4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포스트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규리그를 돌이켜보면은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경기까지 이 진출팀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가슴 졸이게 관전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역대급 정규 시즌이었고요. 14라운드 2경기에서 BJF 팀이 패하면서 킥스는 진출을 확정지었고요. 한국물가정보는 마지막 정규 시즌 경기를 승리하면서 창단 4년 만에 가을잔치에 합류했습니다. 네, 이렇게 4개 팀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순위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에서는 오더가 순간 미리 제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 한 번 대국이 끝날 때마다 제출되기 때문에 더욱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1, 2국의 오더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오더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중요한 포인트는 2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매판 오더가 이제 끝난 다음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국이 끝난 다음에 3국 오더를 낼 때 1국 장고 경기의 승패를 모르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2국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2국에서 그 두 팀의 상징성이 아주 강한 네. 김지석과 강동윤이 만났기 때문에 더욱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뭐 2국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1국 장고대국입니다. 자, 한국물가정보에서는 박건호 선수의 이 오더를 공개를 했는데요. 킥스에서는 김세동 선수를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그 박건호 선수가 나왔을 때는 그 킥스에서 이 박건호 선수한테 상대 전적에서 유리한 기사가 김지석, 윤준상, 그 김세동 선수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김지석과 윤준상을 1국에 넣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네. 김세동 선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1국과 2국의 오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두 판의 대결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물가정보와 킥스의 준 플레이오프. 네, 한국물가정보의 장고대국 출전 선수는 박건호 선수였습니다. 임전소감이 딱 그 박건호 선수한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항상 그 네. 성실한 선수죠, 박건호 선수. 정규 시즌은 그 초반에 부진했기 때문에 4승 일국 장고대국에 이어서 2국 속기대국의 선수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물가정보의 2국 속기대국 출전 선수 이지명, 강동윤 선수입니다. 강동윤 선수가 그 한국물가정보의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승리하면서 팀을 포스트 진출에 올려놨죠. 네, 킥스의 2국 출전 선수 김지석
이제 그것이 이제 승부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네. 네. 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지석 선수의 흑번, 강동윤 선수의 100번입니다. 네, 초반에 이렇게 두 칸으로 굳히고 날일자로 걸쳤습니다. 그러자 한 칸으로 협공을 했고요. 바로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이 진행은 여기를 다가가지 않고 협공을 했다면 얼마 전에 끝난 용성전 결승 3번기 삼국 진행과 동일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백이 여기를 다가가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자 날일자로 걸쳐갔고요. 두 기사가 워낙 많은 대국을 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 같은 형태가 나오는 것을 두 기사 서로가 좀 꺼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근데 약간 그 두 기사 간의 그 미묘한 기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뭐 승패의 결과 상관없이 본인이 좋다고 생각했으면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날일자로 걸쳤을 때 이렇게 협공을 하는 것이 요즘에 좀 유행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3-3을 들어가서 이렇게 간명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요즘 봐도 초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지금 배석에서도 이렇게 진행돼도 네. 서로 일단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강도현 구단이 여기를 둔 거니까요. 그래도 좀 전에 그림이 된다면 네. 뭐 본인으로서도 만족을 하겠죠. 요즘에는 네. 이 어떤 간격이든 간에 아까처럼 이렇게 정석이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으로 네. 미는 건가요? 이 선으로 밀어서 확실하게 이 변을 좀 지키는 것을 많이 두고요. 아, 협공을 합니다. 네. 또 이제 날일자 여기를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또 날일자로 가는 것도 요즘에는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바둑은 협공을 했습니다. 양협공을. 네, 이렇게 네. 되면 그곳으로 붙여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네, 늘었습니다. 3-3을 들어가겠죠, 일단. 이 실전처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어느 쪽으로 붙여야 될지 약간 헷갈리거든요. 네, 여기는 뭐 물론 붙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붙였을 때 흑이 이제 전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애초에 협공을 했던 급박해지네요. 협공을 했던 이 돌들 자체가 약간은 좀 얇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두는 것이 조금은 안정적이긴 합니다. 여기를 붙여갔습니다. 그 자리를 붙여갔다는 것은 지금 반대쪽에 백의 약점을 노리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뭐 이곳을 둔다면 일반적으로는 이 한 칸과 이런 식이 있겠죠. 네. 높게 두는 것. 약간은 밋밋하다고 보고요. 좀 더 타이트하게 행마를 한 겁니다. 뭐 당장 여기를 나와서 끊는 것 자체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네. 이수는 이제 중앙을 좀 더 아, 먼저 진출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네. 이 아래쪽에서 좀 확실하게 삶을 도모하고 싶을 때 두는 수인데요. 평소에는 잘 두지 않아요. 근데 김지석 선수가 거의 시간 사용이 없이 바로 착수를 했거든요. 네, 사전에 좀 연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이 선택도 좀 빨랐어요. 네. 여기 들어간 선택도 3-3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붙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선택이 빨랐고 막았을 때 노타임으로 붙였다는 것은 분명히 연구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강도현 구단의 응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래로 넣는 것, 위로 넣는 것, 젖히는 것, 아래로 젖히는 것. 뭐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를 넣는 것은 거의 두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흙이 젖혀서요. 네. 뭔가 흙의 의도대로 편하게 해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젖혀갑니다. 네. 이렇게 젖혀가면 돌의 흐름상은 이곳 되젖혀가는 것이 보통이죠. 느는 것은 막아서 일단은 두 점 머리를 스스로 자청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좋지 않아 보이고요. 여기를 느는 것도 백이 늘거나 이었을 때 그렇게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일감은 여기고요. 젖히는 방향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여기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보통이라면 아래로 갈 것 같아요. 느는 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김희석 구단도 위로 젖히느냐 아래로 젖히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저 멍하니 설명만 듣게 됩니다. 좀 이 행마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여기 붙이는 수는 네. 이제 일단은 행마로 봤을 때는 네. 이 백돌에 기대서 나가기 때문에 감각 자체는 좋은 수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좀 어렵죠. 네. 뭐 특수한 형태이고 일반적인 그 감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기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상을 여기를. 다 비켜가고요. 제일 강한 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 진짜 네. 대단하네요. 거기를 와. 끊어갑니까? 정말 제가 다 말문이 막히네요. 네. 백돌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거기에 붙이고 끊었어요. 대단합니다. 김지석이다라는 네. 것을 말해주는 수고요. 대단하네요. 역시 여기를 끊는다는 것은 사실 쉬운 발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이 위로 먼저 젖혔기 때문에 그리고 흙이 아래쪽에 돌이 포진한 상태거든요. 네. 포지션 자체는 백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막 끊어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전투에 있어서는 백이 조금이라도 주도권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도 역시 먼저 싸움을 걸어가는 쪽은 김석 구단입니다. 네. 일단 여기를 한번 늘어볼까요? 늘었을 때 다음에 이곳 단수를 당하게 되면 축으로 잡히죠. 이 형태가 나오면 웬만하면 백이 좋습니다. 그러면 늘었을 때 이 축을 방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이렇게 늘어서 싸우기에는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당장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가? 뭐 행마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상당히 난해하긴 한데요. 네. 그리고 흙의 방법은 축으로 안 잡히려면 이렇게 밀어가는 것도 있겠죠. 초반부터 엄청난 급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강도윤 구단도 여기 끊는 수를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손이 멈췄고요. 네. 이렇게 서로 차단이 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직접적으로 단수를 치는 것보다 어느 한 방향으로 뻗어두는 것이 네. 더 행마상 맞는 건가요? 지금은 일단은 뭔가 단수를 해주게 되면 네. 흙을 좀 자연스럽게 결정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늘고 싶은 자리였는데요. 네. 지금 아래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의 의미는 여기를 따라 막았을 때 계속 젖혀서 이곳을 잇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흙도 진출을 해야 되는데요. 진출하는 자세가 백을 좀 두텁게 해주기 때문에 네. 이것이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아예 이곳을 늘어서 중앙의 퇴로를 막는 것도 고려해 봐야겠죠. 그러면 흙이 네. 젖혀 있습니다. 백은 한 칸 정도 행마를 하겠고요. 네. 이 그림도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여러 가지의
응수법이 있겠습니다. 백이 젖혀 있는다면 일단은 이것이 일감이긴 한데요. 흙도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두는 것이 정착이거든요. 단수를 치더라도 계속 약점이 네. 남아있기 때문에 늘고 네. 늘어서 뭐 끝없이 어려운 변화가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강도현 구단의 손이 멈췄습니다. 늘었을 때 막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뭐 여기 막는 것밖에는 흙은 없어요. 네.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기사는 그 역대 KB 바둑리그에서 7번을 만나서 김석 구단이 4승 3패로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 그 준 플레이오프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2015년도거든요. 그때 장고대국 1국에서 만나서 강도현 구단이 한번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전체 상대 전적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앞서 있고요. 포스트 시즌에서는 강동희 선수가 한판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두 기사의 대결은 상대 전적이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큰 의미 없습니다. 네. 당일의 컨디션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네, 네. 역시 이곳을 늘어서 중앙을 일단 봉쇄하는 자세를 취했고요. 저처의 이음을 허용했지만 한 칸 뛰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백도 자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네, 늘어야겠죠. 흙은 여기를 날일자로 달리는 것과 이곳을 한 점을 끊어 잡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곳 흙 5점의 생산은 괜찮습니다. 그럼 백도 하변 쪽에 백 넉 점을 보강을 좀 해야 될까요? 뭐 중앙으로 뛰어나가든지 아니면 변 쪽으로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든지 해서 두긴 둬야 돼요. 네, 지금의 한 네. 칸도 중앙으로 나가는 의미가 있겠죠. 아래쪽을 일단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기는 약간 아까운 느낌도 있어요. 나중에 날일자도 와 있고요. 이런 데를 붙여서 먼저 물어본 다음에 여기 형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네. 형태를 봐서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흙은 이 하변에 안형을 갖추고 있긴 한데요. 아직 완벽하게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양쪽이 맞보기라고 보면 살아있긴 합니다. 근데 아, 네. 백의 약점이 여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틈을 비집고 나가는 것을 일단은 좀 생각해 볼 것 같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귀 쪽으로 날일자로 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수를 투자해서 지키기는 조금 발이 느린 장면인가요? 충분히 둘 수 있는 수인데요. 이렇게 네. 되면 중앙으로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당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제 그랬을 때 백이 두터지고 선수를 뽑아서 중요한 자리를 갈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협공하게 되면 네. 상당히 흙이 좀 압박을 먼저 받겠죠. 미국 빅매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초반 포석부터 굉장히 의욕 넘치게 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물가정보와 킥스의 준 플레이오프로 포스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국 장고대국과 이국 속기대국이 동시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국 속기대국, 킥스의 김지석 선수, 한국 물가정보의 강동윤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가 중앙으로 한 칸을 뛰었는데요. 뭐 가장 무난하게 떠올릴 수 있는 수가 중앙 한 칸이죠. 뭐 행마를 한다면 뱃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한 칸 가장 쉬운 수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은 강동윤 구단한테 넘어갔는데요. 한 칸이 오면서 여기에 약점이 뭔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음에 뭐 흑이 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두면 백이 좀 어렵다? 이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뭔가 좀 얇긴 해요. 하나, 둘, 셋, 넷, 눈목자 간격이 촘촘한 거리는 네. 아니기 때문에요. 뭐 이런 데를 들여다본다고 하면 약간은 완화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조금 악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지켰고요. 아, 근데 이렇게 지킵니까? 여기를 젖혔을 때 약간 모양이 글쎄요. 막아야 되겠죠? 단수하면 당연히 이어야 되고요. 아,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아, 정말 두텁기는 한데요. 네. 글쎄 약간 실속이 없는 형태입니다. 이러면 흑이 이제 여기를 벌릴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고요. 항상 여기는 날일자와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한 점 잡는 것이 맛보기죠. 네. 이렇게 되면 글쎄 흑도 무난하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뜻이 있겠죠. 여기를 둘 때 순순히 막는 형태는 약간 저는 이상해 보이거든요. 하나, 여기를 한번 찔러보나요? 셋, 이을 때 막으면 단수할 때 여기를 잇지 않고 그냥 이어서요. 이렇게 되면 네. 다음에 여기를 날일자를 갔을 때 약간 통렬한 느낌이 있거든요. 모양으로 봤을 땐 이 그림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라도 중앙 한 칸을 하나 들여다보고 가만히 늘어두는 것은 하나, 좀 둘, 의도가 안 맞나요? 아 여기요? 네. 근데 여기를 넣는 것 자체가 여섯, 사실은 여기 나와서 끊는 거 그렇게 급하지 않았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막네요. 두텁게 연결을 해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분명 발은 느립니다. 네. 그래서 약간 찬성하기 어렵네요. 이 진행은. 뭔가 먼저 공격적으로 갈 수도 있었던 장면인 것 같은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굳이 먼저 여기를 지키지 않아도 흑이 막상 어디를 둬서 백을 추궁해야 될지가 어려워요. 그런 자리를 이제 지킨 거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좀 편하죠. 이 도리가 없어요. 지금 이어야 돼요.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젖혀서 비슷한가요? 아, 젖혀서 홍수합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둬서 백의 이수를 계속 꼬집는 것 같아요. 여기를 이으면 여기까지 맞겠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호구를 쳤으니까요. 맞겠네요. 하나, 둘, 셋, 최대한 실리를 뭐 벌어. 뭐 아니면 그냥 이 자체로도
뭐 다른 데를 둬도 아, 네. 그냥 맞고 늘어서 열.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 장면에서 강동인 선수가 초읽기 하나를 보냅니다. 지금 막는 것을 생각할 겁니다. 네, 그냥 있기에는 흙이 막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막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서 흙이 넷, 늘어서 다섯, 이곳에서 여섯, 깔끔하게 살아있다면 이 그림은 여기를 이어야 되는 부담도 있고요. 교환을 하지 않네요. 네. 이었습니다. 흙의 선택인데요. 여기를 막아가는 것도 지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좋은 자리예요. 네. 둘, 셋, 거의 백 입장에서는 아예 뭐- 선수성 네. 그 자리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충분히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중앙을 씌워서 상대방의 진출로를 막고 있는데요. 역시 공격적인 수법이면서 네. 바둑판을 상당히 넓게 보는 수죠. 놓이고 보니까 참 좋은 자리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역시 일곱, 여덟, 이런 좁은 자리보다는 넓은 자리, 이렇게 날일자로 오게 되면 얇아 보이긴 한데요. 절대 용서해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나와서 끝나요? 일단은 나와서 끊는 것이 일감이에요. 근데 아니면, 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네. 다른 방향으로 끊는 것을 고려해 볼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밀어서 늘 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들여다봐서 끊는 것을 노리는 거죠. 근데 다섯, 기본적으로는 아마 나와서 끊을 밀었습니다. 그 선택을 하네요. 그 나와서 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기에는 오케이 보이지만 네. 흙은 항상 여기 붙이는 아. 약점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전처럼 밀게 되면 여기를 붙이는 약점이 일단은 사라지고 네. 시작을 하니까요. 좀 더 안정적이죠. 하나, 둘, 셋, 이거는 뭐 늘 때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들여다보겠죠. 미는 것은 늘어서 큰 의미 없죠. 이렇게 밀고 설마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이어서 하나, 이을 때 살리기가 좀 어렵죠. 넷, 네. 이 두 점도 다섯, 정말 두터운 녀석이긴 합니다. 일곱, 중앙의 흙 넉점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4번 남았습니다. 여기서 시간 하나를 보냅니다. 다양한 변화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감은 들여다봐서 차단을 하는 것이지만 수익기를 점검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리고 방금 보여주신 대로 다른 방향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밀고요. 네. 두 점을 잡는 것도 상당히 두텁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선택도 상당히 유력할 것 같아요. 참 하나, 감명하면서 네. 두터움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저는 그 선택을 할 것 아홉, 같은데요. 김영 캐스터는 3번 남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김지석 선수가 초읽기를 여기서 2번이나 사용을 했네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는 날일자로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김지석 선수가 2개나 보내면서 이렇게 수읽기를 하는 거 보니까 괜히 또 마음이 흔들리네요. 그리고 들여다본다고 해서 이 차단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뭐 치받아서 응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다음에 끊었을 때 끼우는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둘,
네, 지금 네. 밀어가서 100이 늘면 여기 단수가 상당히 두터워요. 네. 왜냐면요. 네. 이렇게 2점 요석을 잡아놓으면 연결은 했지만 아직까지는 곤마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흙의 압박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왔을 때도 상당히 좀 시달린다고 봐야 돼요. 네. 하나, 그래서 여기서 셋, 강동용 구단의 다섯, 여섯, 반발이라면 치받는 건데요. 아홉, 아, 느네요. 늘었습니다. 그러면 단수 쳐서 2점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백도 이 2점을 순순히 내어주기는 좀 싫은 장면인데요. 네, 뭔가를 지금 하긴 해야겠네요. 귀 쪽에서 뭔가 좀 사전 공작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죠. 뭐 붙여간다든지 해서요. 일단 뭔가를 하는 건데요. 글쎄요, 이 정도 교환이 된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형태가 나옵니까? 하나, 물론 아래에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네. 위쪽 중앙을 두텁게 끊긴 다음에 여섯, 다시 이곳이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홉,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겠죠. 3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강동윤 선수도 초읽기 하나를 보냅니다. 강동윤 선수의 100번 승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100에 더 강한 모습을 보이나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뭐 강도영 구단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강자들에게는 승률 자체가 패보다는 승이 더 많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아홉, 거기 붙여가네요. 네. 왜냐면 여기를 붙이면 늘어서 그 다음이 잘 안 떠올라요. 네.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죠. 여기를 붙여서 흙이 젖힌다면 그 다음에 끊어가는 겁니다. 뭐 가장 알기 쉽게 단수하면 여기를 단수하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뭔가 사는데 훨씬 더 용이해지죠. 뭐라도 네. 교환 하나라도 할 수가 더 있는 거군요. 한 번이라도 더 활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늘었을 넷, 때죠. 네. 다섯, 여섯, 일곱, 그때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2번 남았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도 초읽기 하나를 보냅니다. 근데 변화를 강동원 구단이 구해가긴 했지만 약간이라도 김지석 구단이 편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붙이는 것이 약간 느슨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와서 여기를 단수 치게 돼서는 김지석 구단이 약간 편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처리가 중요하겠죠. 하나, 둘, 셋, 넷, 늘고 싶기도 합니다. 다섯, 여섯, 아, 젖혀가네요. 김석 구단의 생각은 이 두 방이 선수가 돼도 네. 뭐 가장 알기 쉽게 이런 식이 되겠죠. 따내고 여기를 잇고 이었을 때 어차피 여기를 이어야 된다면 다시 끊었을 때 살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 둘, 100이 네. 안 됩니다. 넷, 다섯, 여섯, 그래도 그냥 옆으로 붙이는 것보다 뭔가 더 복잡하게는 네. 만들었지만 교환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연결이 쉽지가 않군요. 그러면 이제 100은 흙이 단수를 쳤을 때 네. 여기를 단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을 노려봐야죠. 그러면 따내게 되면 늘어서 네. 일단 이곳을 흙이 둘 때 2점은 포기하지만 여기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그래도 실리를 좀 확보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단수를 치고 단수를 쳤을 때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단수를 치나요? 이때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라면 어떨까요? 글쎄요. 여기도 있겠네요. 근데 늘었을 때가 좀 어려워서 네. 둘, 셋, 넷, 다음이 좀 모르겠거든요. 여섯, 일곱, 네, 일단 단수를 했습니다. 강동윤 선수가 붙이고 끄는 이 변화로 김지석 선수의 초읽기 2번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초읽기가 되었고요. 뭔가 좀 흙이 응수하기 어렵게끔 강도현 구단이 변화구를 던졌는데요. 근데 기본적인 모양 자체가 백이 좀 약간 힘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은 뭐 아래로 여덟, 단수밖에는 아홉. 잘 안 떠오르거든요. 네. 네. 이랬을 때 흙은 따내지 않을 겁니다. 이어요. 그러면 단수를 치고 이때 선택을 하는 거죠. 단순히 따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따낼 때 늘어서. 아직까지 여기 있는 것은 있고 마지막 하나, A와 B가 맞보기죠. 아, 따냅니까? 아,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도 느는 것이 선수가 됐거든요. 네. 여기 넣는 거 선수 되면 그래도 하나, 둘, 셋, 따낼 때 날일자 가서 다섯, 여섯, 이 그림은 일곱, 실리로 많이 벌어들였어요. 일단은. 네. 흙은 따내야 돼요. 여기는 있는 순간에 갑자기 흙이 얇아집니다. 예, 여기를 살아가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네. 따내고서요. 여기 달리는 거는 이제 나중 문제예요. 일단 따내놓으면 정말 주위가 두터워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네. 따냈습니다. 자, 이제 백이 날일자로 달린다면 흙도 좀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손을 돌리나요? 네, 일단 날일자 가야죠. 네. 근데 손을 돌리기가 약간은 거북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그렇다고 백이 여기를 해주기에는 네. 좀 아쉽고요. 네, 좀 악수 같아 네. 보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긴 항상 뭐 이런 방향으로 또 끊어서 네. 단수할 때 있고 아,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깝죠. 마지막 하나, 둘, 셋, 근데 일단 여기 단수도 또 아파서요. 여섯, 한번 당하고 시작하기 때문에요. 여덟, 아홉. 아, 그래도 바로 하나요? 단수를 쳤을 때 흙이 패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감이 어디가 있을까요? 팩감이 일단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서 여기를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제압하게 되면 엄청 크게 들어가거든요. 다섯, 거의 다 잡혔습니다. 여섯, 일곱, 아니면 여기서 패 맛을 남겨두고 반대쪽으로 또 차단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그 방법도 있어요. 아, 근데 가만히 이어가네요. 이어둡니다. 이 그림은 김석 구단도 아래쪽을 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강도현 구단은 귀를 살려야 됩니다. 아래쪽 한 점 잡는 것은 네. 흙이 편해요. 그리고 여기가 또 끊기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백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 그림은. 셋, 일단 버티긴 버텨야 됩니다. 백도. 다섯, 호구를 쳐서 네. 일곱, 선수로 살아야겠죠. 여덟, 네. 아홉. 그때 이제 흑도 나갑니다. 네. 뭐 예를 들어 여기까지는 선수지만 어차피 하나 더 둬야 된다는 뜻이죠. 네. 그때 뭐 흑은 여기 막는 것이 선수니까요. 위쪽의 반집과 네. 지금 여기서 손을 돌립니다. 흑도 살아 있어요. 양걸침을 했는데요. 그 자리도 너무 두고 싶고요. 여기를 먼저 다가오는 것도 정말 명당 자리입니다. 네. 여기를 먼저 다가오지 않게 되면 흑이 주위가 엄청 두텁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백을 뭐 공격하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막고 마지막 하나, 정리를 한 다음에 둘, 뭐 이런 것을 셋, 보강하게 되면 바로 백이 곤마가 되겠죠.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두고 싶고 급한 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백의 입장은 이렇게 하고서 또 손을 돌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뭐 이런 식의 침입이 상당히 또 강력함으로 남기 때문에 네. 그래도 두네요. 좌쪽이 더 급했나요? 일단 그 자리는요. 흑이 먼저 오는 순간 백이 곤마가 되기 때문에 네. 강동현 구단이 가장 급한 자리라고 봤습니다. 강동윤 구단이 손을 돌렸는데요. 과연 우변에서 두 번째 접전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킥스와 한국물가정보의 준 플레이오프 2국입니다. 김지석 선수와 강동윤 선수의 속기대국 초반부터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수순이 조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두 점을 끊어서 강동현 구단이 잡았고요. 날일자로 하나 걸쳐져 있는 상태고 여기도 침입을 해서 네. 하나, 백이 둘, 셋, 약간 굴욕적이긴 하지만 다섯, 일단은 좀 여섯, 냉정하게 넘어왔습니다. 이러고 우선 상대의 모양을 조금 망가뜨려 놓은 상황에서 우상귀를 지켜두었고요. 강도현 구단이 눈목자로 이 양쪽의 눈목자로 연결의 형태는 갖췄는데 약간 얇아 보이기도 하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는 백이 얇은 겁니다. 네. 뭐 완벽하게 지키려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하나, 확실하게 둘,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약간 발이 느리죠. 다섯, 그래서 여섯, 웬만하면 두지 않을 겁니다. 여덟, 네, 지금 시작을 하죠. 전체적인 지금 형세 자체는 흑이 두텁습니다. 그리고 AI 승부 예측 그래프도 흑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네. 그 한 점은 거의 제압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니군요. 아직은 네. 뭐 여기를 치받는 것도 있고요. 네. 이 형태는 항상 이곳이 선수니까요. 여기를 먼저 들어오는 것도 형태의 급소입니다. 막았을 때 하나, 늘게 되면 네. 중앙을 뚫는 것과 넷, 여기를 둬서 안에서 귀살이하는 것이 남아있죠. 근데 지금 강도현 구단은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더 강하게 움직인 겁니다. 네. 막으면 젖히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줍니다. 안에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변 쪽으로의 젖힘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뭐 막상 약점이 생겼지만 네. 하나, 막고 둘, 셋, 뚫을 수는 없죠. 다섯, 끊어서. 여섯, 그 다음이 일곱, 여덟, 백이 여의치 않습니다. 백이 그 다음에 끊어도 이 흑 두 점은 안전한 건가요? 네, 여기 형태가 일단 석점 자체가 워낙 요석이고요. 네. 그리고 이 형태 자체도 뭐 조금 더 보여드린다면 이곳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차하면 그냥 이렇게 버려서 선택을 해도 네. 주위가 워낙 두텁습니다.
여기서 고민이 좀 되겠네요. 네. 그냥 막는 것은 이 백의 응수가 쉬웠기 때문에 가만히 뻗어두어서 둘, 셋, 좀 악수를 두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아, 날짜로 달렸습니다. 네. 김석 구단의 응수 자체가 상당히 좀 받기가 어려웠어요. 이 느는 수도 네. 막상 놓이고 보니까 100의 그 다음 수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계속 타이트하게 받아가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잊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워낙 두텁기 네, 때문에요. 워낙 두터운 자리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막아서 잡으러 가는 것도 셋, 가능만 하다면 좋죠. 예, 근데 아. 이 자리는 너무 잊고 싶죠. 네, 두터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두터워지게 된다면 우변 쪽에 눈목자로 연결된 자리, 저 자리에 약점이 계속 더, 얇아져요. 예, 엷음이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네. 근데 막상 끊으라고 하면 또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건지는 어렵기는 한데요. 하나, 둘, 네, 이 셋, 우상 넷, 쪽에 사활도 연관이 여섯, 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 여덟, 아, 네, 나를자로 나를자로요.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선에 막혀서 이 돌이 하나가 더 놓여지면은 또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이제 강도현 구단 생각은 네, 확실하게 살았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차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둬서 네, 일선에 돌이 있기 때문에 한 점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정도인데요. 네. 근데 이렇게 차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붙여서 마지막 여기가 더 깔끔해지거든요. 셋, 두 점은 다섯, 약간 작아요. 여섯, 물론 실리를 얻긴 합니다만 여덟, 아홉, 백 전체 돌이 쉽게 안형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더 강력한 네. 수법을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를 막고요. 백이 살 때 글쎄요. 여기서 뭔가 강력한 수가 흙이 있으면 바로 결행을 할 것이고요. 아니면 여기를 뭐 두텁게 제압을 하는 것도 뭐 끊어서 제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면 뭐 두 점을 잡던지 해서 확실하게 제압하는 것도 일책입니다. 네. 깔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형태가 네. 흙이 두터운 상황에서 집으로도 크게 밀리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선택의 기로에서 김지석 선수가 계속 두터운 수법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두 점을 잡는 것 또한 흐름을 마지막 계속 하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 다섯, 분명 두터운 수예요. 네. 일곱, 여덟, 근데 뭔가를 좀 한 방에 끊어가고 싶긴 하죠.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이 형태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끊기는 형태는 아니죠. 여기 끊는 약점과 아래쪽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네. 쉽지 않아요. 백이 연결할 때는 치받아서 연결을 하잖아요. 네. 하나, 그렇다면 흙도 마찬가지로 치받아서 양쪽을 노리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이것도 가능한 수입니다. 이 수도 이런 형태에서는 상용의 수법이에요. 근데 이제 과연 늘었을 때 그 다음이 막는 것은 끊어서 여기가 이제 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미는 수가 선수가 돼요. 그러면 이건 막는 것과 이거 두 점머리 젖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맛보기로 흙이 잡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아, 묘한 타협이 되네요. 여기는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두텁죠. 견디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여기를 좀 급하게 본 것 같고요.
김석 구단이 계속 여기 딴 데 두면서 여기를 노려보고 있으니까 좀 무섭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한 수 가치도 정말 충분한 자리예요. 그 수가. 여덟, 아홉, 네. 자, 이렇게 102점을 잡았는데요. 이 선으로 빠진 수가 흙에 두지 않는다면 100이 먼저 젖힐까봐 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젖힐까봐 둔 건 아니고요. 네. 왜냐면 여기는 결정이 이미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젖히는 것이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뭐, 흙이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다 집인 형태라고 본다면 하나, 둘, 득이겠죠. 근데 네. 넷, 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할 수 없습니다. 일곱, 그럼 여덟, 100이 어차피 두지 않는 자리인데 서둘러서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체로도 큰가요? 뭐 워낙 그 2점 잡는 것이 선수로 두텁고요. 일단은 여기가 좀 어려워서 시간을 버는 의미도 좀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반발을 했죠. 강동윤 선수도 이 우변의 약점이 신경에 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나, 둘, 돌을 투자해서 살렸는데요. 흙이 계속 다섯, 뭔가 받아달라고 하자 일곱, 에이 그냥 안 살려 그러고 지금 손을 뺀 장면입니다. 네. 자, 지금 두 기사 모두 손을 돌리고 있는데 우상귀는 흙이 먼저 두면 100이 잡히는 거죠? 네, 잡힙니다. 뭐 잡는 방법은 뭐 뒤에서 들어가도 되고요. 치중을 가도 됩니다. 네. 뭐 사실 거의 뭐 어디를 둬도 잡을 수 있는 형태고요. 네. 100이 두면 살아있죠. 이 장면에서 또 손을 돌립니다. 귀를 잡는 것도 크긴 한데요. 지금 흙이 붙여간 그곳에 셋, 공간 자체도 정말 다섯, 실리로도 크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덟, 아홉, 왜냐하면 여기가 이 돌이 없을 때 100이 먼저 이곳 늘게 되면 발전성이 엄청나거든요. 집으로도 크고요. 근데 지금 이 돌이 오기 전에 여기를 붙여서 뭔가 이 아래쪽과 연계해서 네, 지금 아, 딱 드러나죠.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 수는 정말 이상한 수죠. 그냥 막아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선수란 얘기예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움직였을 때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단 여기 단수 치는 수뿐만이 아니라 하나, 둘, 흙은 뭐 이런 데도 선수가 되겠죠. 다섯, 여섯, 그래서 일곱, 끊어가기에는 100이 아홉, 부담스러워요. 네.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는 뭐 그냥 받아주거나 근데 좀 굴욕적이죠. 싫죠. 그럴 때는 그냥 여기를 아예 늘어버리는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은. 약점이 남아 네. 있는데도요. 뭐 흙한테 처분을 맡기는 거죠. 여기를 2단 젖힐지 아니면 마지막 끊어서 둔 것은 그렇게까지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넷, 다섯, 여섯, 돌파는 했지만 여기를 잡게 되면 아홉, 이 그림은 100이 그래도 둘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네. 이었어요. 참습니다. 네. 참아야 돼요. 네. 저처럼 이렇게 늘었다가는 또 여기서 또 박살나는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상대에게 넷, 다섯, 믿음을 여섯,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참았습니다. 가만히 이어서. 뭐 이렇게 되면 일단 흙이 아래쪽을 결정해주지 않고 호구를 했다는 것은 네. 백한테도 여유가 생긴 겁니다. 여기를 넣는 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당장 늘지 않고 조금 더 강력한 수를 노려볼 수도 있겠네요. 뭐 계속 젖혀가는 것도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마지막 하나, 글쎄요, 흙이 둘, 상당히 편한 바둑이었는데요. 다섯, 아직 결정이 여기가 좀 안 됐기 때문에 여덟, 아홉,
상세를 논하기는 조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있었습니다. 흑이 이곳을 두수를 선택을 하고 백이 이곳 두수를 선택하자 바둑의 전반적인 운영 자체가 좀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여기가 네. 백이 깔끔해졌고요. 약간은 그래도 흐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전의 흐름은 백의 마지막 열붐이 하나, 약간은 둘, 있었던 흐름이었었는데 네.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집바둑의 양상으로 흘러갈까요? 그렇죠. 일단 백의 이 두수 자체가 이수와 이수죠. 흑의 이곳과 이곳보다 좋아 보입니다. 네. 그것은 흑이 여기를 잡을 여유가 없이 아, 이곳을 가게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이수가 더 좋은 수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뭐 여기 좀 두다가 또 백이 여기 살아버리면 사실 흑이 그렇게 한 게 없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김지석 선수의 생각은 아, 이거 또 움직이나요? 달랐습니다. 두 번이나 뒀는데. 네.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군요.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 돼요. 네. 결승 3번기에서도 잡았다고 생각했던 그 우변 형태의 흑돌이 갑자기 살아버렸거든요. 김석 구단이 이렇게 움직이면서부터 마지막 하나, 바둑이 이상해졌어요. 근데 지금도 약간 비슷한 느낌은 듭니다. 다섯, 여섯, 움직이기 힘든 형태를 움직여 나가요. 여덟, 네. 아홉. 일단은 타이트하게 조이죠. 아, 근데 사실 이 공간 자체는 좁아서 흑이 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백돌 자체가 상당히 요소에 와 있어요. 네. 뭐 날일자, 뭐 날일자. 이 아래쪽도 완벽한 급소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하나 와 있기 때문에 네. 흑의 안형을 막고 있죠. 이 백돌이 놓여진 위치가 흑 두 점을 포위하는데 딱 필요한 네. 돌로만 놓여져 있고요. 여섯, 일곱, 글쎄요, 계속 움직입니까? 여덟, 아홉. 아, 위쪽에서. 아, 김지석 선수는 살린다기보다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서 끊었을까요? 네. 일단은 약점을 하나 찔러갔고요. 네. 늘게 되면 그래도 득입니다. 그리고 이 끊어놓은 자리가 한 방에 잡히지 않아요. 주위가 두터워서. 그렇다면 여기를 붙였을 때 맛이 좀 생기죠. 이제는 만만치 않네요.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백은 둘, 한 수라도 더 안쪽으로 조일 필요가 있겠죠. 다섯, 이렇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자, 공배를 메워서 연결을 했습니다. 항상 뭐 두 선수의 그 바둑의 흐름은 뭔가를 김석 구단이 수를 내려가는 쪽이고요. 강도영 구단은 그것을 계속 버텨서 방어하는 느낌이 강해요. 네. 마지막 하나, 그 방어가 계속 잘 된다면 강도영 구단의 승리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방어를 하지 못하면 김석 구단의 승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막아갔습니다. 큰 자리인데요. 단순히 이렇게 받아주진 않습니다. 너무 당했어요. 젖혀서 막을 때 손을 돌릴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젖히게 된다면 흑도 여기서 이제 다시 고민을 하겠죠. 이 자체만으로도 흑이 네. 밀어둔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마지막 하나, 일단은 뭐 막히는 넷, 다섯, 자리가 남아 있었던 거니까요. 네. 일곱, 충분히 이 교환은 득이겠죠. 여기서 흑도 손을 돌릴 겁니다. 지금 흑이 두고 싶은 자리가 이 자리가 있어요. 늘게 되면 치받아서 이건 뭐 백이 완전히 귀의 실리를 다 내줬죠. 네. 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붙였을 때 하나, 백은 단수를 쳐서 패를 해야 되는데요. 다섯,
이제 팩감을 이제 여기를 약간 만들어 놓은 의미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 팩감은 좀 많지만 백도 팩감이 많다는 얘기예요. 늘어서 막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이 흙의 사활에 있어서 전부 다 팩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못하죠. 날일자로 집으로도 큰 자리고요. 백에 지금 안영을 파워하고 있습니다. 네. 둘, 좌기 하나를 밀어넣고 자상기 날일자로 달리면서 일곱, 정말 큰 자리를 차지를 했는데요. 네. 어, 일단은 눌러가는 것이 모양의 급소죠. 네. 흙은 여기는 당연히 늘어야 되고요. 계속 밀어가게 된다면 압박을 좀 받습니다. 흙도 뭐 늘거나 아니면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뭔가 아래쪽에서 좀 확실하게 사는 것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주강이 서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네. 마지막 뭐 하나, 서로 열분돌도 없고요. 셋, 중앙에 집이 날 것 같은 형태가 아닙니다. 다섯, 일곱, 여덟, 지금 서로 좀 실속 있게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변 쪽에 흙이 밀어서 끄는 자리는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서 우선 보류를 해두고 좀 나중에 끝내기를 노리나요? 네, 일단은 뭐 크게 손해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하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손해가 네.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넷, 근데 일단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일곱, 여덟, 여기 붙이는 뒷맛을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붙이게 되면 끼울 수는 없거든요. 네. 큰 수가 나죠. 네. 그러면 붙여야 되는데 또 이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어야 됩니다. 흙이 뭐 붙이거나 뭐 늘거나 해서 나중에 뒷맛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백이 뭐 100% 잡았다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자리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백이 계속 밀어갔고요. 여덟, 아, 젖혀가서 이어서 그 자리는 백한테 역으로 나가면 이 안영이 파워가 되잖아요. 그래서 김석구단도 서둘렀습니다. 안 받으면 끊어서 뭐 한 집을 확보하면서 완벽하게 살아있죠. 그리고 여기를 끊게 되면 백의 전체 안영이 없기 때문에 백이 시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막았고요. 있고 백이 뭐 이어준다면 흙은 뭐 크게 무리하지 않고 한 칸 정도로 띄어서 그냥 살아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7집 정도를 내면서 네. 살았죠. 마지막 만약에 이렇게 하나, 되고 난 다음이라면 셋, 넷, 뭐 다섯, 두고 싶은 자리는 뭐 이런 데를 뭐 흙이 두는 것이 좋은 자리니까요. 백이 두는 것, 뭐 눌러가는 것도 있겠고요. 뭐 여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귀가 상당히 커요. 지금 집으로요. 지금 백돌이 잡혀 있는 맛이 있는데 네. 지금 서로 안 두고 다른 자리를 두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만 정리가 된다면 우상귀도 어느 한쪽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한 칸으로 띄어서 완벽하게 지켰고요. 네. 여기는 두지 않고 뭐 다른 곳을 두는 순간에 일선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 조금 신경 쓰여요. 아, 뭐 예를 들어 늘게 네. 되면 뭐 어느 타이밍에 바로 여기를 갖다 붙여도요. 이 바퀴가 예, 뭐 네. 한 방 당하면 일단 괴롭고요. 네. 이 형태가 좀 싫은 거죠. 하나, 그리고 다음에 날일자 가게 되면 셋, 자체로 또 못 살아 있고요. 다섯, 그래서 중앙에 느는 선택보다는 일곱, 지금처럼 한 칸을 띄는 것이 저렇게 공배가 차여졌을 때는 아주 깔끔합니다.
역시 그 자리, 좋은 자리를 가죠. 귀가 집으로 크긴 한데요. 그곳에 한 칸으로 뛰는 것이 좋은 수예요.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또 반대쪽에 흙의 벽이 있기 때문에 또 한 칸을 뛴다면 상변의 모양이 커질 것 같아요. 네, 집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여기서 흙의 선택은 위로 미는 것과 셋, 아래로 미는 건데요. 보통은 위로 밀고 싶은데 여섯, 여기를 막는 것을 좀 여덟,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안전한 길로 갔습니다. 변화의 여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늘어만 준다면 여기로 미는 것이 손해일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뭐 늘 때 미는 형태가 괜찮거든요. 근데 아마 밀었으면 여기를 막는 것 때문에 선택이 좀 하나, 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늘었고요. 이제 밀게 되면 백은 막을 수도 있고요. 한 칸을 뛰게 되면 두텁죠, 형태 자체는. 다음에 막는 것도 흙으로서는 좀 아픈 자리입니다. 네. 물론 뭐 살기야 살겠지만 자체로 아파요. 그러면 계속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마지막 하나, 둘, 글쎄요, 받기에도 좀 작아 보이고요. 다섯, 이미 간격 자체가 좀 좁나요? 여덟, 아, 받네요. 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넣으면 당연히 안 받습니다. 네. 일단 득을 받죠. 한번 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압박감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백도 손을 돌릴까요? 손을 돌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자체로 두터운 자리이기도 하네요. 약간씩 이 중앙이 마지막 백이 집이 날 하나, 가능성이 좀 둘, 보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자리, 네. 궁금했던 그 자리를 정리를 해갑니다. 백도 여기를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찝고서 끼워서 아주 알기 쉽게 이 백 넉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응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응수하기 전에 뭐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이 보통이 되겠죠. 다섯, 네. 아니면 이렇게 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덟, 아홉, 네. 아, 어차피 흙이 둬서 한 집을 내야 되는 형태가 맞다면 이 수가 좀 더 낫겠네요. 왜냐면 2호구는 여기를 찝는 것이 선수가 되거든요. 중앙의 두터움이 좀 다릅니다. 네. 실전적으로 연결을 해 두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먼저 꼬부리는 네. 것이 수순인가요? 집으로 봤을 때 조금 득인 거죠. 왜냐면 단순히 맞게 되면 어차피 선수지만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백이 넉집이 나게 되고요. 네. 여기를 먼저 물어보게 되면 사활상으로 봤을 때는 백이 이렇게 둬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흙이 막았을 때 이렇게 되면 안팎으로 두 집 차이가 나죠. 근데 일선의 돌이 이곳에 있어서 이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상관이 없을 때는 다섯, 여섯, 집 차이가 뭐 두 집 가까이도 납니다. 아홉, 손을 돌렸는데요. 그렇죠, 지금. 어, 이 교환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수로 인해서 네. 여기 찝는 것이 선수가 안 됐습니다. 네. 선수가 안 되고 한 집을 파워했기 때문에 지금 버티는 지금 안쪽에 건가요? 생사가 지금 일단 걸렸어요. 흙이 네, 집어갔습니다.
그러면 아,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이 있었네요. 여기가요. 네. 이 형태가 이제 살기는 사는 형태인데 지금 위에가 걸려 있기 때문에 다른 점은 이곳이 폐로 남는 거죠. 네. 아, 보통의 사활 네. 모양과는 다르군요. 하나, 둘, 셋, 아, 제가 순간적으로 여기를 좀 착각을 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네, 밀었고요. 네. 네. 지금 이 변화가 흙은 부담이 없는 건가요? 확실히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덩치가 크니까요. 근데 네. 흙이 뭐 여기 폐를 버티는 것은 자신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체 폐감도 좀 있고요. 지금 수상전은 수상전이 어떻게 됩니까? 수상전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뭐 흙수를 뭐 아무리 조여도 하나, 네. 둘, 셋, 백수가 워낙 없어요. 아, 다섯, 예. 여섯, 일단 일곱, 가장 기본적인 수상전 자체는 흙이 한 수 빠릅니다. 네. 아, 먹이치는 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백은 살아두는데요. 김지석 선수가 먹여치니까 강동희 선수가 한번 이마를 긁적였는데 글쎄요, 혹시- 착각을 했을까요? 일단 저는 착각을 했어요. 여기 네. 순간적으로 여기 젖히는 순간에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뭐 사는 것은 문제 없지만 이 먹여쳐서 이 한 점을 셋, 잡아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되면 폐의 형태가 만들어지죠. 네, 우하기에서 폐가 생겨나면서 변화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